여기 정말 잘 나가는 미국 제약회사 직원이 있는데요. 이 남성은 한국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자신이 한국에 가야 할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었고 정말 한국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펼쳐지자 자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느새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잠 한숨 못 자며 불안에 떨고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를 미스터 종합병원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니, 더 정확히는 종합병원 패밀리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남부 쪽에서 활약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인데요. 최근 우리 가족은 한국에 무조건 가야만 했어요. 당연히 제가 근무하는 쪽이 아무래도 의료 관련 산업이다 보니 한국이 좋은 의료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기는 했지만 저 역시나 그렇게 한국인들이 의료 혜택을 누리는 것만큼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는 사람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 제약회사에 취직하게 된 것도 이런 의료 혜택을 누려보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집안인데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 동네에 하나쯤 있는 가장 큰 사거리 코너자리 대형마트를 운영하셨어요. 당연히 모든 주민들의 소비는 그곳에서 이루어졌고 아버지는 주민들께 저렴하게 물건을 주는 대신 많이 팔자라는 마인드로 박리담의 영업을 하셨고 솔직히 돈도 좀 버셨어요. 그러면서 여유 시간에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던 사람이었는데 너무 젊은 나이 암에 걸려 투병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던 그 대형마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했어요. 오직 아버지의 치료비와 우리 가족의 생활비를 위해서 말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고 결국 긴 투병 끝에 기적처럼 완치가 되기는 했지만 그 후 몇 년마다 추적 검사를 받아야 했고 그때마다도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했죠. 지금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과거 잘 나가던 미국인 사업가가 아니라 연금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불안정한 서민층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이 모든 게 다 말도 안 되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의료계 쪽으로 무조건 직장을 잡고 빵빵한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보험 혜택이 빵빵한 제약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제 사랑스러운 가족들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심지어 처갓집 어른들까지 모두 커버가 되는 완벽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제 직업의 장점은 하루에도 정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러 다닌다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사무적인 관계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오래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고 친분을 쌓은 의사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몇 년 전 어린 딸이 맹장에 걸렸을 때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보험과 그리고 가장 실력 있고 친한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수술을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예약대기도 없이 의사 선생님이 쉬는 날 수술 스케줄을 하나 잡아서 지체 없이 수술을 받았을 만큼 저는 그때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미국의 악랄한 의료 시스템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의료 때문에 망할 일은 없으니 부모님도 저보고 더 훌륭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제 자신 또한 그러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 의료 시스템이 아무리 좋고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러울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저는 제 일에 만족해하면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을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좋은 조건의 회사와 계약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새 회사로 넘어가는 서류 처리 기간 동안 딱 3일간의 공백이 생겼죠.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의료보험도 이 공백 기간 동안 잠시 끊겨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3번의 이직을 했지만 이런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던 터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이 기간만 무사히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질병이나 사고 같은 일이 생긴다면 모든 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신중해야 했죠. 하지만 워낙 짧은 시간이니 별일 없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운이 그렇게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바로 그 3일의 공백 기간에 아들 녀석이 학교에서 친구와 주먹다짐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중학생들 사이에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학교로 달려갔죠. 학교에서는 상대 학부모와 아이들 모두 선생님의 중재 아래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면서 일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아들의 주먹이 조금 부어 있었는데 싸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넘겼죠. 그런데 그날 밤 아들이 아프다며 잠에서 깨어 저를 찾아왔어요. 손이 붓고 통증이 심한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기다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험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들을 데리고 평소 자주 다니던 병원의 응급실로 향했어요. 친분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마음이 조금은 놓였죠.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아들은 복서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복서골절은 주먹으로 단단한 물체를 강하게 때렸을 때 생기는 손등뼈 골절이에요. 보통 격투기 선수나 권투 선수들에게 흔한 부상이라는데 중학생 아이가 이렇게 심한 골절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다행히도 뼈가 산산조각 난 건 아니었고 깔끔하게 부러진 상태라 수술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응급실 진료와 엑스레이 촬영, 그리고 골절 수술에 드는 비용이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저에게는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의료비 걱정 없이 살아온 저였지만 단 3일이라는 공백이 이렇게나 큰 위기로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제 아들 녀석이 받은 진단비 명목을 알려드릴까요? 충격받지 마세요. 응급실 방문료 2,894달러, 의사 상담료 999달러, 엑스레이 촬영 및 판독비 1,250달러. 물론 미국 내 최고 실력자들을 가진 대형 병원의 응급실에서, 그것도 금요일 밤중 긴급으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 진료를 받았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5,143달러는 조금 심했죠. 그나마 병원 측과 의사 선생님의 호의 덕분에 60% 조금 넘게 할인을 해줬어요. 의사 선생님도 친분이 있고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자기 비용은 청구하지 말라고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0% 정도 할인받은 2,000달러만 신용카드로 지불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의료보험 없이 아들 녀석의 수술비용 청구서는 정말 눈이 뒤집힐 정도였는데요. 사고 발생 시점이 무보험인 상태라 며칠 뒤 의료보험이 가입되더라도 적용이 안 되어 돈을 그대로 다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수술실 사용료 18,050달러, 외과의사 비용 8,894달러, 마취비 889달러, 기타 비용 4,504달러를 청구받았어요. 거기에 병원에서 약간의 할인을 해줘서 당일 방문한 진료비 포함 3만 달러만 내면 된대요. 만약 전 회사의 빵빵한 의료보험이었다면 1,000달러 미만으로 지불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의료 원정이었죠. 어차피 미국 병원에서 아들 녀석이 수술을 받으려면 24시간 뒤에나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시간이 생명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마저도 너무 지연된다고 느껴졌고, 게다가 천문학적인 수술 비용 청구서를 보고 나니 머릿속에서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떠오르더군요. 평소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해 들었던 기억도 있고 어쩌면 이게 우리의 최선의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비행기 티켓을 결제했습니다. 아들 녀석을 비즈니스석에 태워 최대한 편안한 상태로 이동하게 하고 저는 이코노미석에 앉아 함께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당장 한국에서 정확히 어떤 병원을 찾아야 할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분명히 미국보다 낫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제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희망이었죠. 아내와 딸은 미국에 남아 있어야 했어요.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스러웠겠지만 부자지간에 떠나는 한국행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뭔가 특별한 여정처럼 느껴졌죠. 아내는 처음엔 진짜 괜찮을까라며 걱정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줬어요. 딸아이도 잘 다녀오라며 웃으며 손을 흔들었는데 정작 저랑 아들은 표정이 무거웠죠. 비행기 좌석은 운 좋게도 남아있었고 이륙까지 몇 시간밖에 없었어요. 짐을 제대로 꾸릴 여유도 없어서 간단한 옷가지랑 필요한 서류만 챙겨서 공항으로 뛰어갔었죠. 아들도 가방을 메고 내 옆을 따라오면서 한마디 했죠. 아빠, 한국 진짜 괜찮은데예요? 잘한 선택이에요? 저는 그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다 나으면 아빠랑 같이 서울도 구경할 거야. 내 걱정은 아빠가 다 없애줄게. 비행기가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를 때 정말 기분이 묘했어요. 미국이라는 익숙한 땅을 두고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한국으로 향하는 길이었으니까요. 저는 공항에서 비행기 이륙 전까지 정말 바빴어요. 여기저기 전화를 걸며 필요한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그러다 대학 시절 함께 공부했던 한국인 동기가 생각났죠. 오랜만에 전화기를 들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부탁을 했어요. 지금 상황을 설명하며 최대한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런데 그 친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도착하면 바로 연락하라며 기꺼이 도와주겠다라는 말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제대로 된 감사 인사는 한국에 도착해서 전하기로 하고 서둘러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에 앉아있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새 회사 출근인데 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도 됐고요. 부모님이나 아내에게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설명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가장 큰 생각은 다른 데 있었어요. 제가 제약회사 직원으로서 이렇게 의료 원정을 떠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이건 단순히 내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의료 원정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지 그 현실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왔죠. 비행기는 천천히 활주로를 떠나 밤하늘로 날아올랐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려 했었어요. 그래도 속으로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제 자신에게 조금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도 됐죠. 그렇게 진통제로 겨우 버티던 아들 녀석은 비즈니스석에 눕혀진 채 편안히 잠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내식도 먹지 않고 내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대요. 반면에 저는 잘 잤냐고요? 온갖 걱정과 불안감에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의 상태는 괜찮을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까? 새 회사에는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할까 하는 복잡한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죠. 드디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고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쉰 채로 공항의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의 사정이 이미 항공사를 통해 한국공항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예상치 못한 지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 과정이 특별히 우선순위로 배정된 거였죠. VIP도 아닌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해도 되는 거야? 싶을 정도로 빠르게 입국 절차가 진행됐어요. 심사대에서 공항 밖으로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도 안 됐고 저로선 이런 효율적인 경험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죠. 공항 밖에 나가자 대학 시절의 오랜 친구, 한국인 동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떤 말보다 안도감이 먼저 들었죠.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했고 친구는 당연히 도와야지라며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대화만 나눴는데도 친구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더라고요. 친구의 안내로 우리는 바로 인천에 있는 정형외과로 향했어요. 한국 도착 후 첫 행선지가 병원이라니 뭔가 씁쓸하면서도 동시에 희망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의 상태를 빨리 확인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죠.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바로 현장 접수를 해야 했어요. 다행히도 병원 오픈 시간 직전에 도착했기에 첫 번째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죠. 대기 시간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라며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절차가 굉장히 길고 복잡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전신 마취가 아니라 부분 마취로 수술을 진행한다는 거였죠. 게다가 손 부분의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그대로 철심을 박아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수술을 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수술 시간은 고작 20분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조영기를 사용해 골절 부위를 확인하며 진행한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피부를 절개하고 뼈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수술한다고 들었던 터라 정말 의아했어요. 제가 그 점에 대해 의아하다는 듯 질문하자 의사 선생님은 여유롭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인천에서는 이런 복서골절이 꽤 흔하다고 했어요. 스포츠나 일상생활에서 손을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위의 골절 치료에는 경험이 풍부하다고 덧붙이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 인천은 한국의 격투기 스포츠 메카인가 보다 했어요. 동시에 의사 선생님의 말투와 표정에서는 자신감이 묻어났고 그 덕분에 제 마음도 한결 놓이게 됐어요. 특히 이런 골절 수술에 대해 한국에서 사용하는 미절개법과 실시간 조영 기술은 매우 정밀하면서도 회복이 빠르다는 설명도 덧붙였어요. 미국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접근법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이러한 방식이 환자의 회복 속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어요. 전문가의 자신감 있는 설명을 들으니 아들 치료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저녁 아들 녀석은 곧바로 부분 마취와 미절개법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은 말 그대로 순식간에 끝났고 회복이 잘 될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런 빠르고 효과적인 의료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이었고 의료를 대하는 한국의 접근 방식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러면서 한국인 동창 친구가 인천공항과 단순히 가까운 병원을 알아봐 준 걸로 생각했지만 이렇게 사려 깊게 경험 많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여러 번이나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아들은 병원에서 3일간 입원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 경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필요할 경우 추가 처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죠. 덕분에 수술 이후에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기간 동안 아들의 상태는 매우 양호했어요. 통증은 처음보다 크게 줄었고
손의 움직임도 크게 제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복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 달 동안 깁스를 하면 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핀 제거 시기에 한국에 다시 올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절차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친절함과 세심한 배려는 그저 설명을 넘어서는 경험이었어요.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저희가 어떤 걱정을 할지도 미리 파악해주는 느낌이었죠. 이런 의료 서비스는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가 더해져서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청구서는 $3,000 남짓이었어요. 미국에서의 의료비를 생각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금액이었죠. 물론 한국인이었다면 아마 훨씬 더 낮은 금액의 청구서를 받았을 테지만 외국인으로서 이 정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만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치료비는 미국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을 때와 비교해 10분의 1 가격에 해결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 비행기표까지 추가로 구매해야 했지만 그것까지 포함하더라도 미국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예상되던 비용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어요. 심지어 퇴원 후에는 아들과 함께 며칠 동안 서울을 구경하기도 했죠. 서울에서의 시간은 그 어떤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이기 때문에 단순히 의료비를 절감한 것 이상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결국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잘 해결된 선택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바쁜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니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 유명 의료보험 회사의 CEO가 길거리에서 암살당했다는 뉴스였죠. 놀라운 건 암살범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상류층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이었어요.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 묘한 공감이 들더군요.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미국의 의료체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싼 보험료를 내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만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는 저처럼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그 암살범을 칭찬하거나 그 행위를 옹호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분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의료체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문제와 불행한 사건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더군요. 그러면서도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한 가지 분명한 답을 줬어요. 미국 의료체계는 정말로 바뀌어야 하고 그 모델은 한국처럼 효율적이고 인간적인 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느꼈던 배려와 따뜻함은 단순히 치료 이상의 감동을 줬어요. 아들이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한 모든 과정이 저에게 너무나 값진 배움이었죠.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은 한국에게 고마워하고 있고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직 시에도 앞으로 큰 주의를 하게 될 것 같군요. 하루아침에 멀쩡한 가정을 몰락시킬 수 있는 최악의 시스템을 벗어나기 위해 저 역시나 미국 의료 개혁의 지지를 보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